가파도 AIR 입주작가 비평 프로그램에 지난 10월 제가 참가한 기록 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IR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 가파도라는 곳에 이런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한 작가는 윌리엄 데럴이라는 영국 미술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미술 학사를 에든버러,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수도죠. 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스코틀랜드 출신 같아요. 원래 예정은 가파도 레지던스, 가파도 섬에 가서 작가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가파도는 원래 기후 상태에 따라서 가파도로 가는 배가 출항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간 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체류하고 있는 서귀포에 있는 어느 숙소에서 이 윌리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다음에 평문을 써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쓴 평문의 제목은 윌리엄 데럴 진화론과 카와이 사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작가를 만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먼저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받자마자 느낀 거는 이게 AI로 제작된 영상물인가 하고 좀 오해를 했어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입체 조각 실물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조각을 재현한, 그러니까 영상 작업, 그러니까 AI 영상 작업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랑 만난 다음에 직후에 이 윌리엄 데럴의 인스타그램에 가 보니까 본인의 작업은 AI로 제작된 게 아니다 라는 또 안내 포스팅을 또 올렸더라고요. 작업의 첫인상에서 받은 이런 오해, 이 사람 작업이 AI일 것이다 라는 이런 오해는 윌리엄의 작품 세계가 미술의 원형하고 미술의 변화 양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빌미가 됐습니다. 비평가로서 제 관심사는 미술의 변화하는 양상, 그리고 그 변화 양상 때문에 초래되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미술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오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론가가 되기 전부터 미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저의 일관된 관심사였어요. 제가 평론가로 등단했던 때가 2002년도, 그러니까 22년 전이죠. 근데 그때 제가 평론 공모에 지원했던 논문이 미래의 미술은 무엇으로 정의될 것인가 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미술의 변화 혹은 미술의 정의 가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윌리엄 데럴의 조각,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 키네틱 조각은 미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제 관심사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작가 윌리엄과 저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거는 진화론입니다. 작가 노트를 보니까 자기 작업이 진화론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화론, 그리고 진화 심리학에 심취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작가 노트에 적힌 글의 일부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진화의 유동성에 영감을 받는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의 영향으로 형태가 생긴다. 이는 유기체의 외부 해부학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질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정신적 형태를 형성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게 윌리엄이 쓴 작가 노트입니다. 작가 노트에서 밝힌 환경이 생명체의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그 하나의 사례로 자신의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형태로 등장하는 꽃을 그 예로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꽃의 형태는 꽃가루 매개자를 유인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게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호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최초의 꽃의 색깔은 원래 칙칙한 녹황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리가 꽃가루의 매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꿀벌이 꽃가루를 먹기 시작하면서 꽃이 꿀벌의 시각에 맞춰서 새로운 색으로 진화해서 오늘날의 꽃의 색깔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 생명체의 모양과 색채가 바뀐 거죠. 윌리엄의 작업에 미술의 원형과 미술의 변화 양상이 함께 담겼다라고 제가 느낀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미술의 원형은 원래 기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미술은 테크네, 즉 기술로 통했었거든요. 그리스어 테크네를 로마인이 라틴어로 옮긴 게 아르스고, 이게 오늘날의 미술을 뜻한 아트로 이어진 거거든요. 윌리엄 데럴도 조각을 만들 때 어떤 고전적인 조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 입체물을 쉽게 제작해주는 3D 프린터로 자기 작업을 만들거든요. 제가 볼 때 윌리엄 데럴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전 포인트는 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less is more란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적을수록 풍부하다 혹은 간결한 것이 더 아름답다 등으로 풀이가 되는데, 윌리엄의 작품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로우 테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각별한 효과를 만드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모타의 회전에 의존하는 작업인데, 단순히 이게 회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땐 복잡다단한 움직임처럼 보이는 착지가 만들어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윌리엄의 작업 공식은 회전, 반복, 변화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모터의 회전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복잡다단한 움직임처럼 보이는 착지를 만들까? 윌리엄이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 꽃의 모양들은 꽃의 이파리 혹은 날개라고 말할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복잡한 굴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할 때 얼핏 날개랑 날개가 서로 부딪힐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부딪히지 않도록 정교하게 계산해서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윌리엄 작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미술의 원형을 환기시킨다는 점인데, 미술의 오랜 원형 중에 하나가 유희죠. 근데 꽃 모양이 주는 유희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작업 테러블 주빌런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끔찍한 기쁨이라는 작업에서는 탄띠를 어깨에 두르고 이게 뭐 총 같은 걸 발사하는 사격수의 모습으로 작가가 이게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미술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미술가의 모습으로 자기가 자처해서 나타난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전적인 조각의 재료는 뭐 돌이나 쇠처럼 무거운 재료인데, 윌리엄은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술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말은 윌리엄의 작업이 진화론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좀 다소 진지한 접근으로 윌리엄의 작업을 풀이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윌리엄 데럴의 작업을 둘러싼 가장 주된 미적 키워드는 귀여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글에서는 카와이라는 일본 말을 썼거든요. 굳이 우리나라 말 귀여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카와이라는 일본 용어를 쓴 이유는, 귀여움을 순수 미술의 미적 키워드로 삼은 그 아주 대표적인 미술가들이 일본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일본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의 절대 다수는 카와이란 키워드하고 연결되죠. 무라카미 다카시의 대다수의 작품에서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3D 프린터로 뽑아낸 장난감 같은 꽃잎, 그리고 현란한 색채 작업, 그리고 탄띠를 어깨에 두르고 기관총 사수가 된 작가의 모습 등 윌리엄 데럴의 작업 세계는 미술의 변화를 생각하게 하면서도 대중적 수요와 연결된 카와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귀여움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수요로 떠오른 오늘날 미술의 지형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